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라.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무시하지 말자. 서민 신분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고 욕먹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관한 대책들, 과연 그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를 읽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었고 영상으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면 잘 이해를 하리라 봅니다. 어느 정권이든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필수 과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 호주머니 채워주는 것이 정권 유지의 기본이라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불만을 가지지 않고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권들의 어떤 경제 정책을 본다면은,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절, 역대 정권들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힘써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책의 디테일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전에 두 정권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경기 시장이 상당히 침체 일로에 접어들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 주택 경기는 거의 완전히 암흑기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시기에 접어들어 있었고, 향후에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이 짙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경기 불안에 따른 매수 실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취득세 50% 감면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시키려 했지만 이것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주택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100% 감면을 해주면서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주택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주택 경기는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전월세를 선호를 했고, 이렇게 전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주택 가격은 안 오르는, 다시 말해서 소위 갭이 매우 좁혀지고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태에 이르니까 정부에서는 차라리 전월세를 살 바에 차라리 집을 사라. 돈이 모자란다면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라. 금리를 더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대책이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주택 취득세, 양도세 둘 다 감면을 해줬고, 특히 양도세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그런 파격적인 주택 정책을 펼쳤습니다. 빚내서 집 사고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니까 주택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보다 오른 집값에 웃고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자극해서 경기 활성화를 꾀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을 때,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찾아왔던 시기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초 MB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SOC 토목공사로 국내 내수 경기 살리려고 했고,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까지 아울렀단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정책은 MB 정부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영상 봐왔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MB 정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강하다, 이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MB가 2008년 11월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3년 안에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지금 주식을 살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1년 안에 주식을 사면 1년 내로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자, 지금은 주식 살 때, 그러면서 MB도 펀드를 가입했다는 점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주식 사서 부자 되세요라고 MB가 이야기를 했는데 야권에서는 증권 브로커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 자,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6개월 뒤에 시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MB가 주식 사라 할 때 살 거리라는 후에 섞인 탄식들이 흘러나왔고요. 자, 이 당시 코스피는 6개월 동안 44%, 코스닥은 80% 급등을 하면서 2배, 3배, 4배, 10배씩 오른 주식들이 속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그린 뉴딜을 늦추지면 안 된다.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하자. 녹색 바람에 녹색 투자 상품이 뜬다라고 하면서 왠지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의 대통령 작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했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8월 자, 문재인 대통령 뭘 했습니까? 바로 반일 극일을 하자 그러면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을 하면서 가입액이 400원을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 바로 2019년 10월 10일 날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 코리아 펀드 종목과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익률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필승 코리아 펀드 수익률은 53%에 이릅니다. 자, 필승 코리아 펀드에 포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익률 찾아보면 아주 놀랄 겁니다. 자, 이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 하나 발표됐는데요. 바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매도를 형식적으로라도 금지를 시켰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몰려든다면 상승의 탄력이 더 붙을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작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자, 문 대통령, 자,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자, 5년간 20조 원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 170조 원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극일 펀드에 투자한 문 대통령 대박을 쳤습니다. 자, 이번엔 뉴딜 펀드에 아마 가입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여당 인사 중에는 뉴딜 펀드 자기 돈 몇 억씩 넣겠다, 이런 사람들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 자, 170조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데, 자, 정부에서 다 혼자 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돈을 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 180석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이 뒷받침해 줄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자신을 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중에 유동자금이 상당히 풍부한데, 자, 이런 유동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대안이 되도록 해야 된다. 시중 유동자금, 특히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던 자금들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뉴딜 펀드를 정부에서 대놓고 띄우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정부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주목하라. 자, 이것까지 지금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뉴딜 선곡 뒷받침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5대 금융지주 70조를 어디에 투자할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망라한 K 뉴딜 지수가 나온답니다. 제가 그동안 자주 이야기했던 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뉴딜 그래서 빅을 지금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죠. 자, 이런 것들에 지금 대대적으로 돈을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자,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격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장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출렁임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잔파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최소한 1년 이상 보고 가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자, 1년 뒤에 또다시 오늘을 생각하면서 과연 후회하고 있을 텐가? 자, 지나간 3월은 잊으십시오.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그리고 7월도 잊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이 가장 싼 날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투자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문을 보여줄 뿐이다.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 몫이다. 언제나 최종 판단과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